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세법 강의를 하고 있는 김윤석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시간들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어떻게 정리는 좀 잘 돼가고 계십니까? 최근에 우리가 종합부동산세가 좀 개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그런 개정사항을 좀 짧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리고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종합부동산세 개정상 도움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종합부동산세는 우리가 이제 재산세 납세무자 중에서 그 재산을 과다하게 소유하고 있는 그런 개인이나 법인들이 납부하는 국세입니다. 즉 세무세에다 갖다 납부하는 세금인데요. 자, 이 종합부동산세가 시행된 지 꽤 됐지요. 자, 다만 현 정부 들어와서 우리가 주택가격의 상승 등의 여러 가지 원인 등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종합부동산세를 또 개정을 했는데 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어떤 완화적인 그런 조항들이 내용이 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최근에 생긴 근거 법령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제8조 사항입니다. 바로 과세표준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우리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가격을 가지고 이제 따지는데 다만 토지나 주택, 자, 땅을 여러 필지 가지고 있거나 주택을 여러 채를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다 합산해서 이걸 공시합니다. 그러면 그 공시된 가격의 합계가 있겠죠. 그 합계 금액에서 일정 기준액을 차감하고 거기에다가 일정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세액 계산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개정이 된 거냐면 바로 주택 부분이 개정이 됐습니다. 주택. 자,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자, 말씀드린 대로 공시된 가격에 합산한 금액에서 자, 원래는 6억을 공제한 금액을 에다가 우리가 시장의 동향과 여건을 반영해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서 과세표준을 산정했었어요. 자, 그런데 다만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대택을 주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단독 소유한 경우에는 우리가 기준 금액을 6억에서 3억을 더 얹어줬었거든요. 그러면 3억에 6억이 되면 얼마가 돼요? 9억 기준이 되는 거니까 9억 원을 초과해야지만이 종합부동산세가 나오겠죠. 대신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6억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가 나오는 거고요.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단독 명의의 1세대 1주택자는 기준 금액을 3억에서 우리가 추가로 2억을 더해서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6억 원을 공제하자.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토탈 11억 원이 되겠죠. 11억을 공제하는 거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당연히 이 개정된 기준은 완화된 겁니까? 강화된 겁니까? 완화가 된 거죠. 그래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조금 더 배려를 해주자. 그 이유는 지금 공시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공제금액을 올려주면 종합부동산세 세수 부담이 좀 줄어들지 않겠냐. 이런 어떤 입법 취지가 깔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아까 말했던 거는 이제 9월 14일자로 이제 개정이 돼서 과세표준 공제금액 기준 올려준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규정은 이제 올해 연초에 개정이 돼서 넘어온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 학습하실 때 꼭 참고를 하셔야 될 내용인데요. 자, 종전에는 연령별 세액공제라고 해서 단독 명의의 1세대 1주택자는 연세가 나이가 60세 이상이 된다거나 보유기간이 10년, 5년 이상이 되면 이에 따른 세액공제를 1세대 1주택자만 해줬었죠. 반면에 토지는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는 세액공제 규정이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공제 비율을 우리가 완화시켜 줬느냐? 자, 60세 이상은 10%였던 것을 이제 20%로, 그 다음에 20%였던 걸 30%로, 그 다음에 30%였던 걸 40%까지 인상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 됐을 때는 10년 미만일 때는 20%, 그 다음에 10년, 15년일 때는 40%, 15년 이상일 때는 50%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보유기간별 세액공제율은 개정상이 없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분이 연세가 70세시고 그 다음에 15년이면은 몇 프로가 돼요? 우리가 80% 공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공제 한도가 작년까지는 70%였다가 이것이
80%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자, 공제 한도 비율도 개정이 됐다는 것이죠. 자, 중요 사항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연령별 세공제가 우리가 개정이 됐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시험에서도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사례를 주고 이렇게 맞춰봐라 이런 내용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아까 설명드린 대로 1세대 1주택자의 그 기준 공제 금액이 이제 3억에 6억인 9억에서 5억에 6억이니까 11억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거는 9월 14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도 연초에 개정이 된 건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산 방식의 1주택자의 세제 혜택에 대한 계산 방식의 신청을 허용해 주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방금 설명드린 우리가 1세대 1주택자는 단독 명의의 1세대 1주택자한테만 혜택을 주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실제로 우리가 주택 소유자 보면 단독 명의자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공동 명의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 명의자들한테까지도 이걸 확대해 주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동 명의자도 9월 16일부터 9월 말까지 신청해 주면 이런 혜택을 주고요. 다만 특례 적용 시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자, 누구를 할 것인가? 큰 자가 납세문자로 하고 같은 경우에는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연령별, 그 다음에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게끔 하고요. 공제 금액도 우리가 이번에 개정됐으니까 5억에 6억인 11억 공제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이거는 신청사항이지 만약에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거는 미적용이 돼버리면 그냥 종전대로 그냥 6억씩 공제가 되고 세액 공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택사항이다. 신청해서 선택할 수 있다. 반드시 적용받는 것은 아니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리해보면 우리가 그러면 이때 이 판정 기준일은 당연히 6월을 기준으로 해서 공동명의의 1세대 1주택자가 되면은 지분율이 큰 자가 되는데 같았을 때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올해 5억에 6억인 공제금액도 개정된 공제금액도 받을 수가 있다. 그다음에 연령별, 보유기간별을 산정해서 최대 80% 세공제도 받을 수 있다. 반면에 이런 것이 미적용이 됐을 때는 지분율이 큰 자가 아니라 각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기준금액도 6억씩 공제가 되겠습니다. 세액공제는 불가능하고. 그럼 연령별과 보유기간별은 정리했었으니까 그건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간단히 퀴즈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이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납세무자별, 이때 납세무자별은 개인 또는 법인별을 말합니다.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얼마예요? 6억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 공정시장가격비를 곱하자. 그러면 95%가 되겠죠? 다만 1세대 1주택자일 때는 3억 원을 공제한다. 개정되기 전까지는 3억이었지만 이젠 개정이 됐다고 그랬죠? 자, 이 부분은 우리가 3억 원이 아니라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되셨죠? 그 다음에 과세 기준 현재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자, 그러면 연령별 세공제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100분의 우리가 30인가요? 자, 얘는 100분의 30이 아니라 100분의 20만큼 세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이제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입니다. 즉 보유 기간별 세공제가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미만이니까 이때는 우리가 20% 세공제 규정이 맞습니다. 그래서 20%, 30%, 50%. 요 규정에는 이제 20%, 30%, 40% 되겠죠. 그래서 60세 이상, 65세 이상, 70세 이상. 여기는 5년, 10년, 15년 이상일 때는 50%까지 공제가 되고 중복공제는 80%를 한도로 한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최근에 개정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중요 개정 이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결정하는 공제금액이 인상이 됐다는 점, 그 다음에가 두 번째는 세액공제 비율이 개정이 됐다는 거, 연령별 세액공제율이, 그렇죠? 자, 이런 내용들이 주된 개정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리 잘 하시고요. 또 우리가 개정된 내용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또 실전에서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